자, 이번에는 14번째 강의로 사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을 설명하면서 용 따라가는 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화에 와서는 또 사화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수성을 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반복되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신경 쓰지 말고 자꾸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사화는 화로서 양화고, 당연한 얘기네요. 지장간에는 경하고 병이 있습니다. 경삼병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률 분야에서는 무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경병 이렇게 아마도 외우셨으면 조금 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인원용사로만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원률 분야는 쓸 일이 없고 그냥 그런 것도 있다, 계절의 흐름은 그렇다더라 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사화는 그 목적이 뭐냐, 금의 생지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미 그 구조상에서 설명을 드려서 대략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금이 생하는 지지다. 그래서 사다. 사 중에는 경금이 들어있다. 즉 경금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화의 본질입니다. 인의 경우에는 인이라는 그 글자 속에 있는 간목이 엄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병화가 뱃속에 든 자식이 되어서 인이 갑이 병을 품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목생화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에 오게 되면은 문제가 좀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화생금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화생금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화극금은 들어봤지만 화생금은 금시초문이다. 아니죠. 이미 오행 설명할 때 오행에서 화생금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 중의 경금은 병화의 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은 나중에 이제 십성 공부하게 되면 경은 정신이 되고, 정신은 역시 시련을 겪어야만 강해진다 하는 걸로 시련 속에서 정신이 싹 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러면 정신은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잣집 자식이 성공할 확률이 가난한 집 자식보다 떨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 부모 만난 자식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데 가고 과외 많이 하고, 가난한 부모 만난 자식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그런 말도 있네요. 자, 중요한 것은 시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통으로만 끝나면 시련이 되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때에는 단련이 됩니다. 즉 군대에서 또는 정신수련에서 정신을 강화시키는 것은 석가모니가 수행 시절에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있다든지, 물속에 머리만 내놓고 있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화생금의 논리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화생금입니다. 머리 열이 막 퍽퍽 나죠. 이해는 안 되고 선생은 자꾸 이해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열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열이 병하죠. 그래가지고 경금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테니, 이 공식은
항상 유효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의 구조가 그래서 금의 생지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본질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절은 어떠냐? 사화의 계절, 양력은 5월이죠. 양력 5월이면 참 봄이 한창이죠. 장미의 계절이다. 꽃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기상으로는 여름의 시작이다. 입하부터 이제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사화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발음이 소리가 4월과 4월이 같아서 무슨 4월이 늑사자 4월과 지지 사자 4월이 같아서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구분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4월은 전부 다 늑사자 4월이겠죠. 명략자가 말하는 4월은 거의가 90% 이상이 이 지지사화의 4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글자를 또 새겨서 읽어내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점점 대기는 달아오르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은 이미 졌나요? 양력 5월이면 한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 빛의 계절이다. 사는 본질이 빛이 되니까 천간편에서 이해하셨으면 빛이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래서 빛의 계절이다. 하루 중에 가장 빛이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로 들어가네요. 1일에 사시가 되겠습니다. 사시는 언제입니까? 11시 반까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오전에 한창 햇살이 밝을 때가 되겠습니다. 덥기는 오시가 더 기온이 높겠죠. 사시보다. 그런데 왜 사시를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당연합니다. 됩니다. 사시가 더 맑다. 왜? 아직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시부터 대기가 슬슬 달아서 수증기가 생기면 흐려지겠죠. 아지랑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시보다 오시가 꼭 밝을 거라는 확신은 없네요. 그래서 가장 밝은 시간, 빛의 시간, 그래서 빛의 계절, 빛의 시간, 하루 중에서는 빛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밝을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화가 왜 뱀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용 닮았다고 그래서 4년에 태어나면 뱀띠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뱀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한참 유행했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유행했던 성명학 이론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사가 뱀을 의미한다는 것이 물론 띠에서 나옵니다만은 뱀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뱀이 머리를 쳐들고 있다. 머리가 큰 뱀이군요. 코브라인가 봅니다. 다른 뱀은 또 뭐냐? 갈지자도 뱀에 속합니다. 사보다 좀 더 긴 뱀입니다. 여담이네요. 더 긴 뱀은 뭘까요? 더 긴 뱀. 이게 더 긴 뱀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거물현. 갈지보다 훨씬 길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성명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재밌겠네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말장난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는 있죠. 자, 사라는 것이 뱀인데 뱀의 속성에 뱀의 성격, 성질 그럴까요? 성질에 불같은 성향이 있다. 건드리면 확 쳐들 때 빛만큼이나 빠르다. 그래서 한번 뱀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의 경금은
그 불같은 속에 특히 이빨, 이빨은 오행이 뭘까요? 금. 그렇죠. 금입니다. 사람의 치아든 동물의 이빨이든 금입니다. 그러면 그 금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와 경금, 이 배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왠지 뱀을 떠올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뱀은 눈에 잘 띕니다. 대부분의 뱀은. 그렇지 않은 뱀도 있죠. 그래서 독을 품고 있는 것은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위협하는 거죠. 나 무서운 놈이야. 건드리지 마 이거죠.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건드리면 불같습니다. 그래서 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어떻게 도망갑니까? 네, 도망 잘 가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산에서 괜히 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뱀을 성나게 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로 도망가는 방법, 지그재그로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효할까요? 당연히 지그재그로 가야 됩니다. 일자로 가면 뱀이 그대로 쫓아와서 발뒤꿈치를 물 겁니다. 종아리를 물든지. 지그재그로 가면 뱀이 이게 방향을 잘 못 잡는데요. 빨리 도망가면. 그래서 2번을 취하면 됩니다. 돼지를 만나면 위로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뱀을 만나면 위든 아래든 어쨌든 지그재그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뱀의 성향이 불같은 면이 있다고 강제로라도 끼워 맞춰서 뱀띠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당사주에서는 뱀을 천문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4년에 태어난 사람을. 천문성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글을 줬다는 뜻입니다. 천문성, 별성자 써서 천문성.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머리가 좋다. 속설이죠 물론. 그런데 물론 뱀띠가 꼭 수학 어디 대회 나가서 상 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설이긴 한데 왜 뱀띠한테 천문성이라는 글문자를 넣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문자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 말합니까? 하늘천 따지? 요즘 그렇게 쓰고 있죠. 원래는 문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문자입니다. 글문자도 되지만 글자 이전에 문양이 있었잖아요. 그때 언제 쓰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에다가 문양을 새긴답니다. 이게 장례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네요. 문신의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원래 갑군문에 보면 이 문자라는 글자 속에 뭔가 문양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또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나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뱀은 문양이 있나요? 있죠. 뱀의 문양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동물이 언제부터 이게 도입된지는 모르겠지만 참 오래됐습니다. 그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떨까요? 문양으로 치면 뱀만한 게 있을까요? 쥐, 소, 얼룩소, 얼룩소. 호주산이 얼룩소죠. 원래 중국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뱀만큼 얼룩하진 않죠. 용, 단색입니다. 대체로. 그러고 보니까 뱀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 천문의 문자가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자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또 뱀의 천문성이 또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아는 게 많으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단순한 게 좋은데 이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이런 얘기도 한 번쯤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뱀띠 또는 천문성, 머리 좋다. 머리 좋겠네요. 속에 경금, 자아가 단련받고 있습니다. 정신이 빠리빠리 하겠죠. 그런 점이 다 연결이 된다면
뭐 뱀띠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디가 써먹을만 하겠죠. 그렇게 좀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학문은 즐겁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랬습니다. 간지를 즐기십시오.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낭월은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화에 대해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5가지의 뱀, 오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간지가 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통근이죠. 뿌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 통근율, 비율 몇 %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약을 저울질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음간, 을정, 기신, 개가 음간이 각각 사를 만났을 때 통근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게 되네요. 을사일 때 통근율은 0. 전혀 없네요. 정사일 때는 셉니다. 70. 이 정도 되는군요. 기사일 때는 마찬가지로 70. 사중의 경금 때문에 그만큼 빠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사는 30밖에 안 되네요. 30. 사중의 경금이 의지처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 30은 사실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왜냐? 사중 경금에게 천간의 신금이 뿌리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하나 붙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만 30이고 실제로는 30 미만이라 소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만 잘 챙기면 괜찮습니다. 물론 어차피 50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결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30%보다는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중 경금에게 30%라는 뿌리를 갖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0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신사는 한 20 정도 봐주자 이렇게 하는데 계사는 그 0에 가깝다. 거의 뿌리로 하기 어렵겠다. 흡사, 이슬 같은 안개 같은 뭐랄까 불 위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 또는 신사는 0에 가깝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정사나 기사는 7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을사는 또한 0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각각 음간이 사화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가령 어떤 경우냐면 빠져나갈 때 을사일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을이 좌우에서 수목이 가득하다면 빠져나가는 율이 굉장히 많겠죠. 빠져나가는 율이 70이다. 100이죠 거의. 경금은 빠져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70만큼 빠져나갑니다. 병화한테.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출수 통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파워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전선이 굵으면 더 많은 전력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좋기만 하거나 절대로 나쁘기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독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5개의 사화를 깔은 천간은 이해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